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인 중국 CATL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반 위기를 겪고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동맹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베일을 벗은 샤오미의 첫 번째 전기차 소식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ATL이 테슬라와 손잡고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고요? 예, 지금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인 CATL이 미국 내에서 아예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이 정위친 CATL 오너의 얘기가 세계 경제계의 핫뉴스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동차 회사, 배터리 회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특히 지금 전기차 회사의 경우에는 전기차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 중국이 수요가 포화되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 하락에 맞추려면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각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 자체 생산을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CATL과 테슬라가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세운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격 인하에 굉장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테슬라가 CATL과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서 IRA법, 미국의 인플레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예, 거죠. 그 정의친의 지금 홍콩 언론과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단순히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CATL 기술을 테슬라에 넘기고 CATL은 테슬라부터 로얄티를 받고 이 공장을 테슬라 이름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테슬라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포드가 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네요.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어떤 짬짬이 동맹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현재 지금 CATL이 많은 양의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로서 세계 최대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이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합쳐진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 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IRA 보조금을 중국은 못 받는데 우리나라는 받기 때문에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 해서 지금 실제로 배터리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또 삼성 SDI 같은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황당한 닭 쫓던 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과연 이 CATL 테슬라 동맹이 성사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님, 근데 이렇게 CATL이 직접 들어가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기업에 외피를 입고 미국에 가서 보조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우회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분한 얘기인데 받을 수 있나요, 이걸? 현재 CATL과 포드의 경우에는 논란 끝에 보조금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일단 미국 정부 내에 유권 해석이 나와 있는 상태죠. 보조금을 그럼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공장을 아직 짓고 있는 거니까 보조금을 지금 나오고는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완공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또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전기차가 보조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 회사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가 없게 되고 또 그 바람에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홀대를 받는다. 뭐 이래서 지금 중국에서 WTO 제소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포드와
그 미국 전기차 회사 또는 테슬라와 CATL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합작이면서도 미국 내 합작사를 만들 때는 중국 지부들을 없애버리고 테슬라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술 로얄티 형식으로 중국에 지불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IRA 보조금 대상이 된다면 IRA 꼼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CATL은 중국 공산당과 연관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다시 보죠. 예, CATL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는 CATL을 하면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닝드 스타이, 그러니까 닝드 시대라는 중국 회사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닝드라는 곳이 중국 복건성, 중국말로는 후젠성에 있는 대도시 이름이거든요.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이 닝드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이 되기 전에 당 간부로서 출세 기반을 다졌던 곳이 바로 후젠성 닝드입니다. 특히 이 후젠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 주석을 했었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 중앙의 국가주석까지 되게 됐는데 지금 정위친 이분이 바로 닝더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다가 회사를 짓고 회사 이름도 닝더 스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영덕하고 한자가 앞이 갔는데요. 영덕 출신이 회사 이름을 지으면서 영덕시대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이름이 안 먹히니까 CATL이라는 회사로 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자, 이 회사 원래 본인이 굉장히 어렵게 출발한 그 중국에서의 흑수저입니다. 흑수저인데 성장 과정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상하이 짜오퉁 대학 교통대학을 나와서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ALT를 창업하는데 이 ALT가 일본 TDK 회사의 돈을 많이 받아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또 기술도 일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홍콩 ATL을 만드는데 계속 로얄티를 줘야 되니까 그것을 일본 기업에 다시 팔고 그때 쌓았던 기술을 가지고 2011년에 닝드 스타이라는 CATL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일본 기업은 거의 배터리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것을 중국이 배터리 1등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바로 중국 제조업 굴기에 특혜를 받았다. 지금 CATL의 많은 간부들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도 수시로 틈만 나면 CATL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배터리 시장의 압도적인 1위인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기 좋았죠.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성능 면에서나 미래 발전 가능성은 LG라든지 우리 SK 배터리가 훨씬 성능이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CATL이 이른바 LFP 인산철 배터리, 이게 굉장히 싼 배터리인데 거기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 인산철 배터리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안전도 면에서는 뭐 가장 앞선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싸고 좋은 배터리라 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LG나 SK는 거의 하지 않았더랬어요. 우리가 3원계 배터리가 잘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건데 LFP 배터리로도 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람에 심지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CATL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동안에는 CATL이 중국 내에서만 왕자였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면 바깥 세상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세계를 평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CATL의 점유율이 한국 회사들 점유율보다 훨씬 더 앞서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미국서 본격 생산하고 미국서 보조금을 본격적으로 받는다? 이래 됐을 경우는 배터리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뭐 올해까지 볼 것도 없고요. 이미 지난해만 봐도 한국 배터리 이제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량이 부족해서 생산 시설을 풀로 가동해도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배터리 가동률이 70% 가동률이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분은 원래 삼성 기업인 출신이죠.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분이 배터리 산업이 상당한 지금 한파를 맞고 있다. 이유는 배터리가 지금 치킨 게임에 돌입해서 소수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기 지금 소재 부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이나 또는 니켈 같은 것이 계속 가격이 오를 줄 알고 비싼 상황에서 입도선매 과거에. 네. 많이 사놨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캐즘의 덫이라는 뭐 경영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편화될 때까지 한 번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 캐즘의 덫만 넘었으면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배터리를 워낙 지금 과잉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소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각도에서 CATL과 테슬라의 동맹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이 파고를 잘 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참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소식도 보죠. 지금 국내에서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의 주총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주주들의 민감한 질문에 회장이 직접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이 됐는데 어떤 안건이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서 회장이 지금 서정진 회장이 미국 출장 중이라서 화상 연결로 직접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화상을 통해서라도 주주들과 만나겠다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충정, 이건 상당히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서정진 회장이 화상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최근에 셀트리온 주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주식을 담보로 가져간 은행들이 이것을 공매도에 필요한 그 물건으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 때문에 공매도가 많고 셀트리온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서정진 회장이 예고 없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세일즈를 위해서 출장 중이신데 거기서 이제 주주와 언성을 높이는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화도 날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주주들과의 만남, 사실 주주가 주인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인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뭐 이런 등의 이런 유의 어떤 표현을 하는 바람에 주총이 일시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명쾌하게 해명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질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주주는 회장은 자중하라. 뭐 이런 뭐 거의 막가파식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잘하려고 보다가 생긴 일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주총 현장, 이게 셀트리온 외국인 투자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해외 탑픽으로 나지 않을까 좀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점잖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건들이 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국민연금이 이사보수 한도 증액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통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사보수라는 게 임원들 급여 주는 것은 주총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아주 껑충 2배 내외로 셀트리온이 올려버린 겁니다. 90억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2배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주가는 떨어져 주주들은 지금 고통이 심하고 또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인플레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임원들 급여만 90억에서 200억으로 갑자기 높이느냐? 물론 이게 한도니까 실제로 주는 거랑 다르긴 하죠. 근데 한도를 실제로 줄 생각이 없으면 한도를 왜 높입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도를 우선 높이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나 이런 어떤 그 자세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주주들과 종업원들 그런 입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조차도 반대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셀트리온에 이번에 이제 새로 회장이 그 CEO가 돼서 처음 주총을 사회를 본 장남, 서정진 회장의 아들 서진석 대표. 서진석 대표가 절충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거 다 안 쓸 테니까 120억만 쓸 테니까 일단 통과는 시켜주세요. 그 주주들 얘기는 그게 안 쓸 것 같으면 왜 한도를 늘리느냐. 다음에 또 임시주총을 하면 꼭 필요하다면 임시주총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임원 연봉이 전체적으로 과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올해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작심하고 지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사의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보다도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셀트리온, LG화학, LIG, 현대해상, CJ통운, 풍산, 또 대림, 농심, 대상, 대한항공, 포스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서 회장 보면 뭐 개인적인 송사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던데 뭐 물론 사생활이긴 하지만 오너리스크는 회사 주가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또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계열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조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오나로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됐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이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분, 서 회장님과. 서정진 회장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본부인은 박경호 여사인데 자 아래쪽에 조윤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내연의 관계가 있는데 현재 지금 공정거래법이 바뀌어가지고 내연의 관계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윤이라는 분의 그 딸이 2명 있는데 이 딸 2명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서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로 입적이 됐어요. 입적뿐만이 아니라 특히 둘째 딸은 면담을 반드시 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기도 했죠. 자, 지금 셀트리온 오른쪽 가게들을 보시면요. 박경옥 여사, 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박경옥 여사의 남동생 박찬홍, 그 아들 이런 분들이 회사에서 지금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주주들의 좀 원성이 있어요. 족불회사 아니냐. 족불도 그 뭐 경영을 잘했으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혼외자까지 데려와서 그 어떤 확대 족불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좀 볼썽싸나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우선 이제 승계 구도는 서진석 장남 대표로 가는 거겠죠? 예, 그런데 워낙 지금 그 서진석하고 아들 2명의 지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떤 쪼개기 또 합병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승계하는데 상당한 어떤 앞으로도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승계 구도에서 관전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일 수 있겠네요. 혹시 혼외자도 그 유류분 청구할 수 있고 또 거기도 상속을 일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쟁점이 많은 기업 셀트리온 소식까지 저희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